네이버 역시 많이 사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쪽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것 역시 정책 관련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이후에는 확실히 좀 여기에 노란색 음영 칠해놓은 기업들 있죠. 이 기업들은 지난주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무려 3조 4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슈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팔아치우는 가운데서도 매수한 주식이 있습니다. 특히 대선 전과 대선 후에 매수 행보가 달라서 눈길을 끄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계속해서 팔아치움에도 불구하고 대선 이후에 사들인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 대선 전후 외국인이 순매수한 기업들 상위 리스트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한번 찾아봤고요. 왼쪽 표가 대선 전에 외국인이 순매수한 상위 기업들 리스트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부터 SD 바이오 센서까지 나와 있고요. 업종을 살펴보면 특정 업종이 많다라기보다도 개별주 관점에서 접근을 했는데, 자, 그나마 포인트를 잡아본다라고 한다면 방위산업,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때문에 방산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죠. 그런 관점에서 사들인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S-오일, 두산 퓨얼셀 두 주식은 에너지 관련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전통, 정유주,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수소 분야에서 연료 전지를 만듭니다. 아무래도 국제 유가가 막 상승하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이 대체 에너지로 부각을 받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쪽에도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진단키트 관련주도 사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대선 이후에 외국인이 많이 사들인 주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가 순매수 1위입니다. 3월 10일, 11일 이틀간 무려 1,568억 원어치를 매수를 했습니다. 네이버 역시 많이 사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당선인이 되면서 민주당 정권 쪽에서는 플랫폼 규제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스탠스였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무산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 플랫폼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유틸리티 관련주라고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 원전 부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GS건설, 현대중공업 등 뭔가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영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주식도 매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삼성 엔지니어링을 대선 전에도 외국인이 많이 사들였는데 대선 이후에도 이렇게 순매수 상위에 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본다면 강원랜드와 같은 리오프닝 관련주도 좀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대선 전에 외국인이 많이 사들인 종목 살펴보면 시즌부터 여기 파트론까지 많이 매수한 종목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SD 바이오 센서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많이 사들인 종목이었는데 시즌 역시 대선 전에 외국인이 많이 사들인 진단키트 관련주로 나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본다면 연예기획사, 엔터주, JYP 엔터,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주식도 좀 눈에 띄네요. 나머지는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선 이후에 외국인이 많이 사들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게임이 1위부터 이렇게 3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컴투스 홀딩스,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연예기획사 역시 자리하고 있고요. 자, 추가적으로는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좀 눈에 띄네요. 비덴트와 우리기술투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바이든이 가상자산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상자산을 러시아나 중국처럼 박해한다기보다도 제도화시켜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최대한 풀어내는 그런 식으로 시장이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행정명령을 서명한 당일에 비트코인과 관련 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 이 가상자산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비덴트는 빗성 관련 주식이고요. 우리기술투자는 업비트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에다가 투자를 한 회사죠. 그리고 게임 쪽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것 역시 정책 관련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게임이 정책 관련주냐?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이런 식으로 공약을 했죠. 주 52시간 폐지. 아시다시피 이 게임이 업무 강도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과로로 인해서 사망사건도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주 52시간 규제를 실시한다라고 한다면 게임 쪽이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실제 공약한 것처럼 주 52시간을 폐지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의해서 반사이익을 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대선 전에는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방산, 에너지, 진단키트, 반도체 관련주를 주로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이후에는 확실히 좀 매수하는 주식들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인터넷 플랫폼, 원전, 유가상승 수혜주. 여기서 유가상승 수혜주는 조선, 건설을 뜻합니다. 추가적으로 게임, 리오프닝, 가상자산. 정리를 하면 이 플랫폼과 원전,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정책 관련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실제 후보 시절에 밀었던 공약들, 자, 이런 것들이 잘 수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식들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글로벌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끝으로 외국인이 대선 이후 사들인 주식, 컨센서스가 있는 기업들 실적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시가총액이 나와 있고요. 영업이익이라고 나와 있는데 2021년 수치와 그 다음에 2022년 예상 실적. 근데 두 가지가 있죠. 여기는 현재, 여기는 한 달 전입니다. 즉 2022년 예상 실적이 한 달 전에 비해서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두 시점의 2022년 컨센서스를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 옆에는 순매수 금액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선 이후, 즉 3월 10일과 3월 11일 양일 동안 외국인이 얼마나 많이 사들였는지 그 수치를 나타낸 것이고요. 이 순매수 금액이 큰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업종에 대해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란색 음영 칠해놓은 기업들 있죠. 이 기업들은 2022년 현재 컨센서스가 한 달 전에 비해서 상향 조정된 종목입니다. 나머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된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 노란색 음영으로 칠해진 기업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대선 전에도 많이 사들였는데 대선 이후에도 많이 사들인 종목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5%, 영업이익도 비슷하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신규 수주 가이던스가 8조 원인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14% 정도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수주의 질 같은 경우에도 괜찮아요. ESG 기반 신사업 설계 자동화 관련 수주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린 솔루션 프로바이더라는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장기적으로 친환경 플랜트 기업으로 거듭이 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소 관련된 프로젝트, 탄소 포집 설비, 친환경 플라스틱 산업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장기적으로 잘 이루어질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유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죠. 아무래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플랜트 발주 업황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쇼핑 쪽 성장세 이쪽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죠. 원래는 광고 매출이 줄이었는데 쇼핑 쪽으로 그 헤게모니가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신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콘텐츠, 웹툰이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GS건설 살펴보겠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증가한 분양 물량이 현재 이 매출로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2차 전지 배터리 재활용, 베트남 개발 산업, 신성장 동력 이런 부분들이 실제 가시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건설 같은 경우에도 정책 수혜주라고 볼 수 있죠.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250만 호 공급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민간 공급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GS건설처럼 대형 건설사들이 수익성 중심에서 확실히 좀 분양 물량을 많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과 마찬가지로 이 건설주들이 유가 상승 수혜주라고 볼 수 있죠. 유가가 오르면은 해외에서 이 플랜트 수주를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 역시 유가가 오르면은 아무래도 좋은 기업이죠. 해양 플랜트 수주, 가스 가격 역시 높아지면서 LNG선 발주량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국내 조선 3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수주 목표량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적인 성장보다는 아무래도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으로 질적 수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올해도 카타르, 모잠비크 등 LNG선 발주 강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현대중공업이 얼마나 수주를 많이 하는지, 자, 그 부분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컴투스 홀딩스입니다. 자, 컴투스가 아니라 왜 컴투스 홀딩스냐?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컴투스 홀딩스는 컴투스 플러스, 컴투스 플랫폼 이렇게 핵심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컴투스 플러스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지분을 16.47%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컴투스 플랫폼은 자체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NFT 거래소를 1분기에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투스 그룹 내 게임뿐만 아니라 외부 파트너드사들의 게임 역시 자체 이 블록체인 플랫폼에 탑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장기적으로 NFT, 이 메타버스 사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부분이 핵심입니다. 자, 따라서 뭔가 메타버스나 NFT, 가상자산과 관련된 주식을 이 코스닥에서 한번 뽑아온다라고 한다면 이 컴투스 홀딩스가 대표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투스 홀딩스가 단순히 이 게임사의 지주회사다라고 보기보다는 NFT, 이 메타버스의 핵심 종목이다라고 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지난주 우리나라 시장에서 수조 원어치를 매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들인 주식이 있습니다. 특히 대선 이후에 사들인 주식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 윤석열 당선인 정책 관련주들을 많이 사들였고요. 두 번째, 유가가 막 오르다 보니까 건설, 조선 등 유가 상승 수혜주 역시 담았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주, 이거는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서 엔데믹으로 가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주식들입니다. 자, 이런 주식들도 일부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세는 장기적인 것보다는 단기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격 매수용보다는 투자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길 말씀드리고요. 실제 외국인이 많이 사들인 종목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아무래도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자,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실제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잘 높아지는지 그 부분을 모니터링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FOMC,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자리하고 있죠. 아무래도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뭔가 적극적인 방향성 매매보다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쪼록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